의해서, 즉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은 결정됩니다. 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하려면 481페이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482페이지 유의사항,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번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시험에 X로 출제됐습니다.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483페이지 농지법이 공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공법이 고득점 할 수 있는 파트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3개 법률이 16문제 나옵니다. 농지법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농지란 지적법상,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으면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 농업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개실무에는 농지, 농업인 이런 용어쟁이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법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그리고 또 농업인이 되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농업인들은 이 국민연금 보험료도 50%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뭐 이를테면 각종 그 시설 설치하는데도 최소한 50% 이상 국가에서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와이프 보고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자. 어쩌니게도 자연인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연인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가고 싶다 했더니만 너 혼자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따라갈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농업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기억에 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물용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곤충사육사 농지법이 개정됐죠. 곤충사육사는 얼마 이상입니까?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죠. 165제곱미터면 이게 50평입니다. 332, 100평이잖아요. 50평,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곤충사육사, 즉 가장 고소득 농작물이, 고소득이 뭐라는 이야기야? 앞으로는 곤충이 미래 먹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곤충사육사. 곤충사육사는 50평만 넘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65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33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가축 2두, 소, 말 2마리, 중가축, 돼지 10마리, 소가축, 조그마한 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꿩 같은 거 10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입니다. 그럼 도시에 있다 시골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리얼, 이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입니다. 이게 옛날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이 농업인입니다. 오일장에 갖다 팔면 안 되고 이게 농업에 팔고 영수증 받아놔야 되겠죠. 120만 원 이상.
예, 예, 시험에 뭐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거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말 2마리 이상.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헌법에는 보면 헌법에 찾아보니까 이번에 LH 그 사건 때문에 헌법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헌법에는 국가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밭갈경자, 놈자자, 있을유자, 밭전자, 밭갈놈만 밭을 가지고 있어라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뭐 노력 안 해도 헌법은 처벌 규정은 없죠. 지금 농지법이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외를 많이 허용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주말 체험용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중과세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내년부터니까 올해 다 팔아라는 이야기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기 때문에 3주택자나 똑같죠. 이제 비사업용 토지. LH 직원 이런 사람들은 주말 체험용 농도 비사업용 토지라고요. 자, 농지 소유 제한인데 원래 소유 제한이 옛날에 소유 제한을 해야만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옛날에 소유 제한이 있었어요.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즉 기계와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를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그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소유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삭제돼서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은. 다만 아직도 농지 소유 상한이 예외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 박스 안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역이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485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8년 이상 제촌자경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사 안 지으면서도 소유할 수 있다. 디귿이 우리 중개 실무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디귿입니다. 농지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300평이죠. 미만입니다. 이 중에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한다. 세대원 합산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세대원이면 부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면 300평입니다. 저도 농사 짓고 싶어서 저희 집 있는데 그 주말 체험 농장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5평 빌리는데 8만 원이더라고. 8만 원. 예? 1년에 8만 원인데 5평 그 농사 지으려면 까만 비닐을 사가지고 또 풀나는 거 방지하려고 비닐이 해놓고 거기다 심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사쳐 먹어라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못해서 그냥 사 먹는 게 더 싸게 친다 이러면서 그 해봐야 그래가지고 그 괜히 농사 짓는다고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도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산에다가 그냥 나무 산에다가 지어놨는데 시청에서 그거 갖다 붙여놨더라고. 편말 그린벨트 여기 있는 농작물 빨리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 비용 청구하고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밭에다가 딱 붙여놨더니 입구에 편말. 그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도 나무 땅에다가 그냥 산에다 그린벨트다 잘못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차를 갖다 세워놨더니만 차 넘버 조회해가지고 바로 그 이행강제금 부과 날라왔더라고요. 어머니 계실 때 하도 농사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다고 했다가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철거 비용만 오히려 물어냈어요. 그냥 걸어서 가면 누군지 잘 모르겠죠. 가가지고 시청에서 단속하러 나오면 내 거 아닌데 그냥 나 지나가다가 그냥 고추 하나 보고 딸라고 왔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주말 체험용 농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우리 중개 실무에.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냐면 농업 경영 계획서하고 앞으로 농사 짓겠다 이 계획서 내는 거거든요. 지금 짓고 옛날에는 이게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통작거리 30km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옛날에는 허가구역 아니라도 25km 안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김해, 평야에 있는 농지도 살 수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계획서만 내면 돼요. 앞으로 농사 짓겠다 말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계획만 내는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사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고요. 통작거리라는 거는 뭡니까? 통작. 농사 짓기 작황, 농사 짓기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통근,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통작거리입니다.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 단 허가구역 안에서는 아직도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법적 성격 밑에 판례 나와 있는데요. 공법 시험에 8개 법률에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법 판례가 나온다면.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당연히.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 못 받으면 계약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못 받으면 무효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아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할 뿐이라고요. 제가 공무원들 행정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 상대로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담당하는 공무원 왔길래 물어봤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내주는 경우도 있냐 신청하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 안 내주냐 물어보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면 농사 짓겠다고 하면 다 내준다고요. 농지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게 있냐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전이라고 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묘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시골에.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내주고, 또 예를 들면 답이라고 논이라고 돼 있는데 지목은 저수지로 돼가지고 실제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안 내준대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봐야 돼요. 경매에 입찰을 했다가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으면 매수보증금 떼입니다. 안 돌려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으면. 농지인 경우는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내준다고요. 농지가 아니면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공매, 판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다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디귿이 있는데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공법에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으면 녹지지역에서는 원칙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는다 안 받는다? 동그라미 맨 밑에 니은 보고 답하셔도 됩니다. 안 받는다고요?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습니다. 원칙 안 받는다. 예외는 그러면 받는다죠. 니은에 보니까 녹지지역 내 농지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된다. 원칙은 안 받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도로법 제8조, 고속국도법 제50조, 그 다음에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접도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 이게 접도구역이에요. 비도시지역에서는 이 접도구역이 맹지입니다. 맹지. 시골에 가다 보면 주유소 같은 게 이게 도로가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뒤에 후퇴해가지고 지어놨잖아요. 왜냐면 이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물이 신축, 정축, 개축 안 됩니다. 접도구역에서는. 근데 지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은 지금 도로가에 지어놨잖아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농지도, 녹지지역도 원칙은 농지취득자격증을 안 받아요. 단,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받아야 된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사지을 땅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을 필요 없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받게 되면은 이번에 LH 직원 때문에 뉴스에 나와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거짓으로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지을 것처럼 속여가지고 받으면. 근데 그 LH 직원들은 뭐 나무 같은 거 심어놨다고 나무 심어놓고 매일 와서 봐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뭐 구속영장 오늘 청구했던데요. 나중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486페이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는 개인은 협의 못하고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가 가능하죠. 우리 토지거래 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농지도 마찬가지로 시구 원면장하고 협의하면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상속도 안 받아도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역.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구업면장한테 받습니다. 공법에 군수 X, 군수 대신에 군의 경우 업장 면장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남양주시 화도업이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업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남양주시 호평동이면 반드시 남양주시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남양주시 별내면이면 반드시 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시구업면장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면 그게 동그라미 니은에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옛날에 5일이었는데 4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경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브 결정을 하죠. 따라서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발급받아 보니까 꼭 4일까지 안 가고 제가 면회 전화하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 늦게 할 건데 오늘 좀 해달라 하니까 친구가 또 근무하더라고요. 부면장이더라고. 알았다, 해줄게. 그냥 와라 이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도 발급해 주더라고요. 4일 이내니까 꼭 4일 있다가 해주라는 말은 아니죠. 늦어도 4일 안에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4일 이내에. 단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2일 이내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주말 체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주말 체험하기 위한 거는 주말 체험,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세 개 받습니다. 왠지 안 받을 것 같죠?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요. 농업경영을 할 땅은 아니니까 2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요. 그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디귿에 있고요. 동그라미 디귿 조금 전에 말한 거 박스안에 있죠. 3가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비농업인의 주말 체험 영농 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면적은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주말 체험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법인은 주말 체험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영농법인이 아닌 경우는 농지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판례 처벌은 안 받았는데요. 뭐 영락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 파주나 이런 데 농지를 많이 취득했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지으려고. 그 누구 앞으로 취득했냐면은 그 뭐 목사님 이름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게 엄밀히 따지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근데 종교단체는 쉽게 처벌을 못 하더라고요. 왜?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영농법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법인도. 큰 교회는 다 법인이죠. 신도수가 한 200명 넘으면 다 법인화돼 있죠. 대부분. 법인은 취득할 수 없다고.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아리에 롯데 백화점 짓는 것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짓느냐 하면은, 그러면 그 도로가에 있는 땅을 여러 필지를 사넣어야 그 롯데 백화점 하나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임원 명의로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토지 취득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처음에 천천히 취득하다 나중에 되면 백화점 들어온다 소문 날 수도 있죠. 미아리에 제가 그 강의하러 갔는데, 지금 미아리 상거리인가 사거리인지 상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옛날 고가도로 있고, 거기에 보면은 현대백화점도 있고, 백화점이 한 3개인가 있어요. 미아리에. 그 롯데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일반 땅을 이런 식으로 취득할 때 롯데가 직접 살라고 하면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백화점 할 건데 팔아라고 하면 팔겠어, 안 팔겠어요? 무조건 비싸게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임원 명의로 한 3년에 걸쳐서 이게 여러 필지인데 취득을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롯데 백화점 한다는 건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많죠. 맨 마지막에. 그럼 여러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롯데 백화점 법인 명의로 다 넘겨가지고 백화점을 짓더라고요. 롯데 같은 데는 땅만 등기를 해놓고 건물은 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줄 수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해도 건물을 지으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법인은 주말 체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실무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말 체험을 하겠다고 농지를 취득했다가 주말 체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O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 디귿 보고 답해 보십시오. 디귿. 왜 X요? 예, 즉시가 아니고 1년 안에 처분하면 돼요. 1년 안에. 즉시 처분해야 된다. X였어요.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도 동그라미 디귿,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 거리 제한이 없다. 거리 제한.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다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를 해야 된다고요. 487페이지 박스에. 근데 이런 예외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시험에 나온 게 그 2번, 4번이 시험에 나왔어. 3개월.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0번, 11번, 43번에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위탁 경영 가능하다. 왜 그래요? 농작물 3개월 이상 아예 방치해버리면 풀밖에 없잖아요. 농작물은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 근데 4번에 맨 마지막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 분만 후 6개월 미만,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는 16번에 있네요. 농지 위탁 경영 분만 후 6개월 미만 있어요? 16번.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어머니가 저 태어나서 애 놓고 나서 모심으로 바로 나갔다더라고요. 모심다가 들어와서 애 놓고 또 나가서 모심었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뼈가 다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엄청나게 막 아프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들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위탁 경영 가능하다고 임신 분만 후 6개월. 이제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분만 후 6개월 미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농지 처분 의무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 44번에 17번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 2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X. 농사 안 지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 이게 3기 신도시 저 시흥 광명 3기 신도시에 LH 직원이 취득한 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처분 명령을 하고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년이잖아 의무기간. 또 1년 지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하면 또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되거든요. 1년 6개월이고 1년 6개월 지나면 그 신도시로 지정돼가지고 수용될 가능성 많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것도 바로 처분 즉시 처분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동그라미 2번 처분 명령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된다고.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건 암기 프린트 42번에 9번에 있어요. 42번에 9번. 42번에 9번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씩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처분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건축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지난주에 말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 법이 있다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늘 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우리 책에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30년이고 한 번 연장해서 30년 더 하면 최장 60년까지만 매장할 수 있고 60년 지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고 했죠?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을 안 하면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화장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벌금은 딱 한 번만 내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낼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려고 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처분하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저도 논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 시골에 있는 논은 팔기가 쉽지 않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면 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받는 게 임대차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농사짓게 하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원래는 임대차, 사용대차가 안 된다고요.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 공법이 어려운 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예외 사유가. 이걸 다 하려면 어렵죠, 공법.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다 열거된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국가 지자체는,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특례가, 예외가 다 허용됩니다. 농지도, 농지 취득자격증은 받지도 않고 취득할 수 있고 농사 안 지어도 된다고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왜? 국가 지자체가 투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농지도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아무나 소유하게 해보니까 결국 양반들이 농지를 다 소유하고 농업인들은 전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 지으면 주인한테 50% 줬어요. 농사 지으면. 쌀 10가마니 나오면 5가마니는 주인한테 줬다고요. 지금은 농지법에 의하면 대리경작했을 때 10%만 주면 됩니다. 주인한테. 10% 주고 농사 지으라고 해도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488페이지. 원래 임대차, 사용대차도 안 되는데 동그라미 A번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C번에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는 아까 위탁 경영도 가능했고 임대차, 사용대차도 다 가능하죠. 3개월 이상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이제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60세 5년입니다. 앞에서 8년 이상 제촌작용하던 사람은 인용하는 경우 만저구 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또 세법에서 8년 이상 제촌작용하던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까? 감경됩니까? 100%.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인용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00% 감경된다. 답은? 감경되죠. 비과세가 아니고. 감경되면 감경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돼요. 근데 농지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는 또 비과세 됩니다.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결론은 8년 이상 농사 짓던 농지의 경우는. 따라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농사 지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농지 직불금을 받아 먹는 경우가 많죠. 농지 직불금을 받아 놓으면, 직불금이라는 뭐예요? 직접 농사 지어서 손해본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게 농지 직불금이라고요. 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사실 손해예요. 안 짓는 것보다. 왜 수입한 농산물이 훨씬 더 싸니까. 60세 5년, 8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8년은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인용하는 경우가 8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인데 동그라미 기억,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시구 원면장 두 번째 줄에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동그라미 4번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죠.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입니다. 5년.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던 논들이 지금 가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인삼을 심어놨더라고. 인삼 심어놓고 그냥 5년 동안 임대했더라고요. 그 임대료 받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고 전부 다 시골에 지금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입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 5년 이상입니다. 다년생. 인삼은 다년생 식물이잖아요. 5년, 6년근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원칙 최단기 존속기간 3년, 예외 5년 이상입니다. 최장기는 없죠. 연구 무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이 공법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우리 중개실무는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위주로 나오고요. 공법에서는 이제 농지의 경우 농업 진흥지역이 있고요. 농업 진흥지역 안에서는 진흥지역의 농지가 있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죠.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이 이제 공법에서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법 시험에서는. 우리 중개실무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위주로 출제됩니다. 489페이지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이런 거는 그냥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491페이지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조세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세 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게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이게 취득 관련 조세냐고요? 양도 관련 조세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취득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둘 중에 하나 답이라고. 답은?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그럼 상속세 누가 내요? 상속인이 낸다, 피상속인이 낸다. 누가 내요? 상속인이 누군데요? 상속받은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당하는 사람, 죽는 사람, 피 흘리고 죽은 사람. 피 흘리고 죽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내려고 살아오는 건 아니죠.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되고, 증여세도 누가 내야 돼요? 이거 수증자가 내야 돼. 받은 사람이. 그럼 정치인들 보니까 뭐 금태섭 의원도 자녀들한테 몇십억짜리 증여해 줬더라고요. 그럼 누가 내야 돼? 세금? 자식이 내야 되죠. 그럼 세법상은 자식이 내야 되는데 부모가 내줬을 거 아니에요, 세금. 그럼 그 부모가 내준 세금 내준 거마저도 또 세금 내야 돼,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취득 관련 조세이지만 확인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래 예정금액 491페이지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 거래금액, 의뢰금액. 이건 호가입니다. 호가,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부르는 가격이 호가라고요. 뭐 그냥 3억 받고 싶다, 5억 받고 싶다, 10억 받고 싶다. 10억에 좀 팔아주세요. 이게 호가잖아요. 호가, 거래, 의뢰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예정 가액,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 의뢰 금액, 호가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되죠. 다만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에 보면 기재사항이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가, 의뢰 금액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5번 나오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면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터무니없이 시세가 5억인데 예를 들면 매도인이 10억 좀 받아주세요. 10억 받아주면 5억 더 받는 거는 반반 나눠 먹읍시다. 2억 5천 드리겠습니다. 10억 받아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10억에 내놨다고 손님, 매수인이 오면 이거 10억 정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손님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가격 한번 조정해보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 호가를 그대로 설명하면 안 되죠.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비싸게 내놨으면 시세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시세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시험에는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 출제됐다고요. 서식에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때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입법의 불비죠. 우리가 중개보수 받을 때 시세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 서식, 조금 있다가 이 서식이 뒤에 나오는데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496페이지 맨 밑에 11번 동그라미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적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거래 예정금액 밑줄 치시라고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 내역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국토부 직원하고도 제가 통화하고 이게 말이 되냐, 중개보수를 어떻게 시세대로 받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다. 이 말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좀 있으면 인사발령 나고 이럴 거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엄밀히 보면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시세대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실거래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 확인 설명서 다음 기재 요령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으로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지는 않죠.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받잖아요. 1억에 팔아달라고 내놔도 만약에 딱 1억에 거래 안 되고 9,900에 거래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령 9,900에 거래됐으면 9,900에 중개보수 받죠. 어쨌든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나요? 5번에 보면은 5번에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있잖아. 거래 예정 금액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에 보면은 물가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가 수준, 이 물가 수준이 뭐냐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거래 예정 금액이나 거래 예정 가격이나 같은 의미의 가격, 금액, 가액은 같은 뜻이라고 했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은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10번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13번 실거래가 신고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할 때 이 실제 거래 가격이 뭐냐고, 거래 금액이나 실제 거래 금액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변경 신고 사항.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할 때 가가 거래 가격이라고요. 거래 가격이나 금액이나 가액이나 같은 말이라 했어요. 시험에는 주로 이게 요거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우리 494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이거 새로 프린트 옛날에 내드렸죠. 오류 붙이라고 했죠. 뭐가 생겼어요?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권리관계에 기재하도록 했잖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잖아요. 2+2년. 주인 입장에서 어제도 누가 인터넷에 질문했더라고요. 2년 지났는데 이게 세입자 아무 말이 없는데, 세입자 아무 말 없으면 이제 2년 더 지나면 내보낼 수 있죠. 묻던데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2년 됐다고요. 2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 말 없는데, 나도 귀찮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러면 2년 더 살고 이제 2년 더 살고 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 맞죠? 이러던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2년 더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2년 지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됐으면 또 2년 더 살 수 있죠. 법정 갱신되고 나면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달라, 안 올려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 증명 이런 거 문자 같은 걸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돼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면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 나중에라도. 이때까지 1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은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우리 교재에 보면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교과서 바로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510페이지를 보면 서식, 네 가지 서식이 510페이지, 509페이지까지 앞에 있죠? 이 네 가지 서식을 비교해 놨는데요.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시험에 다음 중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뭐 역대 정권들이 모든 정권이 말기에 되면 다 인기가 없어집니다. 역대 정권 전부 다.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이 뭐냐면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금세 할 때 금은 뭡니까? 7번 510페이지 맨 밑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8번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실은 뭡니까? 9번 실제 권리관계, 수는 13번 중개보수. 대권, 금세, 실수 이 6가지는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시험에 다음 중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인데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른다. 시군조례. 시험에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적는다. X.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죠. 시군이면 특별시, 광역시, 군 조례입니다. 군은 해당 사항 없다고. 군은 시군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4번에 입지조건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1의 서식은 기재하고요. 시험에 공원, 다음 중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해야 할 입지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공원. 공원은 입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이 입지조건이죠. 숲세권 입지조건이죠. 여기 학원 큰 길 건너서 저쪽으로 육교 건너가지고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 산 같던데 어디까지 나오는지 가다가 끝까지 못 가봤는데요. 공원, 숲세권, 요즘 숲세권 인기 있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많이 사는데 서울 성수동 서울숲 근처에 연예인들만 사는 그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주상복합. 숲세권, 공원, 숲세권 입지조건 맞아요. 맞는데 단 확인설명서 서식에 아직까지 공원을 적으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것만 적는다고 1의 서식은. 공원도 입지조건이긴 하지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4의 서식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입지조건 기재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어렵죠. 이거 서식 나오면. 왜냐하면 특별히 뭐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서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잡다한 게. 근데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다가 30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31회 지금 계속 출제됐어요. 한 문제.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이 옛날에는 혐오시설, 4대 혐오시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4대 혐오시설이 뭐였냐면은 장례식장, 화장장, 뭐 옛날에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면 호불, 비선호, 안 좋아하는 시설이잖아요. 그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죠. 안양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한테 의뢰를 했던 사건, 물어봤던 사건인데요. 안양에 관악산 있는데 걸 중계를 했는데 4층에 있는데 딱 보면 묘가, 앞에 산에 묘가 보인대요. 그래서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와서 그 여자분이 저 묘 왜 확인 설명 안 했냐 이러니까 개업공개사가 뭐 저거 있어도 별 뭐 상관없습니다. 전세인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손님이 괜찮으면 네가 살아라. 왜 나한테 해주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양 전세니까 그냥 살자. 부인한테 그러니까 넌 주둥아리 닥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꿈쩍도 못하고 그래가 결국 개업공개사가 200만 원 물어줬어요. 뭐 자꾸 계속 민원 넣겠다고 피곤하게 하니까. 근데 이게 참 개업공개사도 묘가 그 집에 잘 안 들어가 보면 묘 있는지 신경 안 쓰면 모를 수도 있죠. 골치 아프다고 이게 분쟁이 생기면. 웬만하면 요즘 아파트를 산속에 지어놨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에서 조금만 한 100m도 안 가면 묘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밑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 보면 묘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결론은 만약 예를 들면 주유소가 비선호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편의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개업공개사가 개인 취향까지 다 하냐고요. 따라서 무조건 민원 제기되면 개업공개사는 피곤하다고요. 손해배상 해줘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건 손님들이 변심을 해놓고 자기가 그냥 변심을 해서 계약을 깨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 말 안 하고 개업공개사가 왜 똑바로 확인 설명 안 했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웬만하면 책임을 안 지도록 적으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있는데 그 8번에 보면 밑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재산세는 보유과세니까 원칙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신설됐어요. 그러면 시험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기재하는 난이 있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하는 난이 있다. O냐고 X냐고요? X죠? 종합부동산세는 없잖아요. 재산세는 있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은 맞잖아요. 없다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요. 지금 90%는 재산세가 오히려 올해 6월 1일 날 부과되는 게 작년보다 줄어든대요. 오히려 90%는. 그 재산세가 종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10번에 이게 또 출제되면 좀 어려운데요. 소방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적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안 적는다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에 1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2의 서식은 소하전 비상배를 적습니다. 2가 비주거용이죠. 소하전 비상배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는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를 다 적는데 2의 서식은 벽면은 적는데 도배 상태는 적지 않는다고요. 우리 옆에 그 도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벽에. 이 옆에 도배돼 있나고 안 돼 있냐고. 이게 안 돼 있죠? 비주거용이잖아요. 이게 2의 서식이잖아요. 도배 안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적을 필요 없다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도배가 깨끗한지 이런 걸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환경조건 1소진 1조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 1소진 환경조건은 1조 소음 1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고요. 그 중개보수 실비 이거는 도대주 교판 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 지급 시기를 안 적으면 언제 주는 게 원칙이다? 잔금 치러야.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계약 성립할 때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계약 성립하면 줘야 되죠. 확인 설명서 4개의 서식을 비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514 영업활동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는 안 중요하다고 했죠. 돈 벌려면 영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영업활동부터 하고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갔다 바로 풀겠습니다.